자, 반갑습니다. 10월 21일자 주간 라이브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자. 일단은 어제 월요일 딱 세 경기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실내 스포츠는 월요일에도 경기가 조금 있어서 월요일에도 뭐 두세 경기는 앞으로 좀 꾸준히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세 경기 들고 오면서 세 경기 다 충분히 좋아 보인다. 데이터표도 정상적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어제 두 조합 드렸습니다. 두 조합 드렸고 어, 깔끔하게 올킬 가져갔죠. 주력 조합들. 어제 1순위 제가 라이브에서 창원 LG 오마인 알려드렸고, 그리고 소뱅 언더에 뭐 나머지도 잘 봤고요. 그리고 소뱅 1무, 그리고 창원 LG 7.5 마이고 딱 8점 차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 마엔까지 해서 고배당까지 챙겨가면서 최근 주간 또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경기 수가 좀 있는 만큼 이번 주 주간도 연승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대 한화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3차전이죠. 한화 홈에서 대전에서 1대1 스코어를 맞췄고, 아무래도 지금 유리한 건 그래도 삼성 쪽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삼성한테는 너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폰세 와이스 두 선발, 두 원투 펀치, 이제 KBO 올 시즌 최고의 선발 용병 이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폰세 와이스를 둘 다 무너뜨렸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도 저는 딱 첫 경기 제가 의심을 했죠. 하나의 빠따는 그렇게 믿질 않으니까 딱 1차전 때 점수 많이 안 날 것 같다 라고 봤는데 1차전 되게 잘 치는 거예요. 막 문현빈, 노시안, 최은성 다 멀티히트에 리베라토 너무 잘 치고 다 잘 치길래 얘네가 약간 가을에 좀 강한가? 왜냐면 하나가 그동안 가을 야구로 못 갔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가을 야구로 벼르고 있었나 싶었는데 2차전에서는 이제 최연태 상대로 드럽게 못 쳤습니다. 리베라토랑 하주석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너무 못 쳤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또 하나 입장에서는 폰세 와이스를 앞세워서 2승을 홈에서 따는 게 좀 베스트 시나리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차전 이긴 것도 감지덕지예요. 왜냐면 폰세가 그렇게 털렸는데 60점 하면서 그렇게 털렸는데 어쨌든 이긴 거는 좀 다행인 것 같고, 대구 원정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선발 매치업이 후라도 대 류현진입니다. 후라도는 이제 가을 야구 뭐 NC전이나 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직전 SSG 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해주면서 증명했잖아요. 확실히 증명해줬고, 그리고 하나 상대로도 올 시즌 되게 강했어요.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두 차례 만나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작년에도 하나 상대로는 뭐 워낙에 강했고, 그래서 하나 상대로는 원래 좋거든요, 후라도가. 그래서 오늘도 저는 좀 호투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후라도가 약간 추위에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날씨 영향을 받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던져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류현진입니다. 류현진이 삼성 상대로 홈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원정에서 라팍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올 시즌도 라팍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 기록을 했고요. 피홈런 2개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5이닝 7실점 경기가 있었거든요. 5이닝 물론 무실점 경기도 있긴 했는데 라팍 성적이 국내 복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을 야구는 이런 뭐 데이터만 보고 접근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어제 야간 그 프리뷰를 하면서 그 토론토 시애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그 전날도 SBG가 처음 시애틀 상대로 털렸을 때도 보통 같은 경기 털리면 또 호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등판 땐 잘 던졌고, 그리고 커비도 첫 경기 때 엄청나게 털렸지만 이 두 번째 이렇게 또 맞이할 때는 또 로케이션 수정이나 이런 걸 가져오면서 호투할 수 있다. 커비도 오늘 경기 좀 괜찮게 던졌어요. 오늘은 이제 브라이언 호가 좀 말아먹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을 야구는 무조건 뭐 정규 데이터만 보고 접근하는 것도 사실 뭐 아예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막 크게 막 그렇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하나가 보면은 폰세, 와이스 둘 다 삼성 상대로 홈에선 강했거든요. 와이스도 라팍에서 안 좋았지 홈에선 되게 강했는데 털렸잖아요. 털렸고 어쨌든 뭐 가을에 강한 타입이 있고 긴장을 좀 덜하냐 더하냐 뭐 이 차이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오늘 류현진한테 류현진이 라팍 성적이 너무 안 좋지만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베테랑이잖아요. 큰 무대 경험도 있고 월시도 써봤고 그래서 오히려 팀 내 용병들 원투펀치가 흔들릴 때 이런 베테랑의 노련함 그런 게 또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이 그때 SSG전 상대로도 화이트, 앤더슨, 용병들 다 털어먹고 오히려 김광현한테 고전했거든요. 김광현이 엄청 잘 던졌죠. 김광현은 심지어 시즌 막판, 정규 막판에도 엄청나게 털려가지고 저도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또 가을 야구에선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좌타자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거의 뭐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싹 다 좌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한 상대로 좀 약한 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류현진도 이 경험과 그리고 이 삼성 타선이 좌한 상대로 조금 약하다는 점을 봐서 저는 류현진도 좀 호투를 기대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일단 언더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라팍에서 7.5 좀 빡빡하긴 하지만 저는 두 선발 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 언더 먼저 보고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삼성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타격감이 애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이블 세터 애들도 너무 좀 성가신데 빠르기까지 하고 저는 하나가 손아섭이 타격감이 계속 이러면은 1번으로서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짓하잖아. 수비도 안 하잖아. 근데 발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출루라도 잘해야 되고 공이라도 많이 빼야 되고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정규 후반기부터 좀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저는 너무 매력이 없어서 오히려 삼성의 그 테이블 세터들이 더 성가시고 뛸 줄 알고 조금 더 공격 옵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승을 봅니다만 저는 하나 프랭 같이 볼게요. 어쨌든 불펜 구간은 삼성보다 하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후라도가 뭐 이닝 자체를 또 지난 경기 최현태처럼 많이 먹어주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투수전 예상하면서 삼성승 봅니다만 하나 프렌을 언더 보겠습니다. 류현진이 정말 잘 버텨주면은 저는 이거 하나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 두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롱청 대 조르다 한번 볼게요. 일단 청도롱청 얘네가 이제 뭐 리그 내에서도 지금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안진 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최근에 거의 뭐 7월 말부터 거의 무패를 쭉 유지하다가 특히 홈에서는 경기력이 워낙에 좋고요. 홈에서 마지막으로 진 게 3월 달입니다. 3월 초. 그 이후로 홈에서는 무패고요. 아챔 울산 원정에서 한번 진 거 말고는 최근 들어서 거의 안 지고 있다. 거의. 게다가 오늘 또 홈 경기고 이게 조르다가 어쨌든 조르다 자체가 어쨌든 그 좀 용병을 주로 이룬 팀이잖아요. 얘네가 그 말레이시아 리그인데 용병을 이제 좀 많이 데리고 오고 뭐 귀화시키고 하면서 조금 아챔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최근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아쉬워요. 아챔에서도 뭐 불이람 원정 가서도 좋고 홈에서도 뭐 마치다랑 비기고 물론 마치다가 쉽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청도롱청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기긴 힘들어도 얘네가 홈에서는 정말 웬만하면 안 져가지고 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조르다 상대로 역배? 조르다가 또 원정 이 아챔에서 원정 성적이 되게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역배도 이게 정배를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거 청도롱청
거의 동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2.28, 2.30인데 이거 청도릉청이 정배, 역배를 받았으면은 프렌이 정말 접근하기 좋아 보였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배 받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르다 프렌 보고 그리고 2.5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울산 대 히로시마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최근에 뭐 경기력 아작났다가 직전 경기 이제 뭐 신태용 감독 이제 교체되고 경질되고 하면서 광주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죠. 그때 이청용이 골 넣고 골프 세레머니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지금 팀이 약간 막장이에요. 그게 제대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지금 울산은 약간 정신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감독 교체가 되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건 있다 보니까 뭐 광주 상대로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저는 글쎄요. 아직까지도 뭐 울산이 지금 그 한 경기로 인해서 쫙 올라온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정신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히로시마는 반대로 지금 J리그 내에서도 경기력이 워낙에 좋거든요. 얘네도 지금 안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9월 극 초반에 한번 지고 그것도 리그컵입니다. 리그 내에서는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잘 안 지고 그리고 워낙 수비가 탄탄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울산 원정도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히로시마가 조금 더 경기력에 있어서는 훨씬 좋다고 봐요. 그래서 히로시마 승 보고 햄무 보고 그리고 점수는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2.5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은 골프를 안 쳤다 그러고 그 아들한테 그거 뭐 골프채 옮기라고 시켰다고 뭐 하고 뭐 해명까지 다 했는데 몰라요. 선수들은 또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렇게 세레머니를 박아버리면은 와 이거는 약간 점입가경?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도 분명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박는 게 아닐까. 어쨌든 어,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울산은 개판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구 한번 봅시다. 국내 농구 어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프리뷰하면서 KBL 자꾸 잘 보고 있다고 조금 어필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막하고 한 2주가 흘렀는데 2주 조금 넘었죠.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 적중률도 너무 잘 나오고 특히 언어바도 상당히 잘 보고 있고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창원 LG 마헨의 언더 봤습니다. 언더. 어제 기준점 낮아가지고 140 후반이라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한테 데이터 구매하신 분들도 기준점 낮은데 괜찮을까요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그냥 언더 가셔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지금 KBL 흐름 자체는 좀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DB 대 KT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고 일단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DB가 조금 좋아 보여요. DB가 그래도 앨런슨, 알바노 이 용병들이 주축으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알바노가 특히 최근에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뭐 리딩도 맡으면서 이제 공격 제 포지션도 많이 가져가고 앨런슨이 이제 시즌 초반에 비해서 3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외곽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상대 이제 그 골밑 센터를 또 끌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찬스가 또 강상재나 이런 국내 자원들한테 또 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앨런슨 정도면 괜찮은 용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KT가 문제가 뭐냐면 용병이 너무 약합니다. 데릭 윌리엄스 꽝이죠. 이제는 좀 꽝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힉스도 사실 원이 백업이었잖아요. 힉스도 1옵션 용병으로 쓰기에는 많이 딸린다 솔직히. 그래서 용병이 너무 약하고 김선영을 뭐 데려왔지만 김선영이 그래도 직전 가스공사전도 클러치에 되게 잘했어요. 확실히 클러치에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기량이 뭐 예전 같지는 않고 뭐 높이나 수비가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뭔가 이 용병이 약해서 그런지 좀 이제 파괴력, 뭐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KT가 확실히. 그래서 오늘 저는 용병 매치업에서도 좀 DB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알바노도 지금 리딩이나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DB가 공격력은 그래도 확실히 있다. 그래서 또 홈 경기기도 하고 직전 SK가 드디어 연패를 끊었는데 DB가 또 백투백 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DB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KT가 또 홈에선 지금 전승인데 원정에선 다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 또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 해서 저는 이 경기 DB 승, 마인승 그리고 150.5 언더 볼게요. 이거 언어바가 오늘 경기는 언어바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는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DB는 최근 경기 보면 좀 오버 성향이 있어요. 뭐 외곽 시도도 많이 가져가고 뭐 템포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근데 KT가 은근히 그 문 감독이 원래 속공 SK 시절에도 속공을 되게 좋아했는데 KT 와서는 그 속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KT가 조금 언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팀의 언오버 기준점이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데 굳이 보자면 저는 언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대 OK저축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도 어제 우리카드 잘 가져갔죠. 우리카드 승에 마헨승의 언더까지 정확히 봤고 저는 좀 우리카드가 확실하게 제가 어제 딱 강조한 거 하나였잖아요. 세터 차이. 어제 근데 절실하게 드러났죠. 세터 차이가. 그리고 용병도 우리카드가 괜찮더라고. 그 아라우종가 걔가 왼손이라 또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삼성화재대 OK저축은행 이제 맞붙게 됐는데 일단 삼성화재는 그래도 이 아히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이제 작년에 우리 카드에 있었는데 나올 땐 되게 잘했거든요. 이제 알리랑 같이 잘했는데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왔고 그리고 아히가 일단 얘가 네덜란드 그 대표팀을 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VNL에서도 되게 잘했거든요. 아이. 그래서 저는 아이 정도는 국내에서 꽤나 먹힌다고 봅니다. 공격력도 꽤나 좋고, VNL에서도 공격 성공률도 되게 좋았고, 막 30득점 뽑은 경기도 있었고, 저는 아히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삼성화재도 지금 국내 자원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송명근을 이번에 데려왔어요. 야심차게. 근데, 얘가 이제 무릎이 나가가지고 시즌 아웃이래나? 하여튼 장기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뼈 아플 것 같거든요. 이 국내 애들이 좀 약한 감이 있고 그리고 아쿼로 이제 세터를 데리고 왔어요. 세터 호주인데 이제 도산지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터인데 키 엄청 크거든요. 2m가 넘어요. 그래서 세터 중에 아마 가장 클 것 같은데 뭐 장점은 있겠죠. 블로킹이라던가 이제 뭐 높이 그리고 아히가 아무래도 좀 유럽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타점도 워낙에 올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또 호흡도 맞춰봤대요. 둘이 맞춰봐가지고 둘이는 뭐 은근히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삼성화재는 이 둘 말고는 세터도 뭐 증명이 안 됐고 아직까지는 이 둘 말고는 좀 기대치가 많이 낮다. 리시브도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화재 정배 글쎄요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고 그리고 옥저가 보강을 되게 잘했죠. 일단 뭐 용병 데리고 온 거는 뭐 디미트로프 이제 불가리아 대표 얘를 데리고 왔고 아포지스로 일단 뭐 그래도 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물론 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코버컵을 못 봤기 때문에 용병 뛰는 거를 까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들블루커도 데려왔죠. 좀 베테랑 호주에서 뛰는 호주 국대를 뭐 데려와가지고 뭐 미들블루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높이 보강도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전광인이 왔잖아요. 전광인이 형캐에서 그래서 전광인 정도면 사실 형캐에서는 이제 완전 주전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백업으로 나오긴 아까운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코보컵 때도 이제 그때 제가 초반에 코보컵이 여러분 이게 배팅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막 시끌시끌하면서 아예 빠졌잖아요. 그 항목에서. 근데 초반에 제가 정광인 뛰는 거 옥저 경기를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국내 그 약간 국대들 뽑혀서 이제 확실히 뭐 거의 다 빠져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 왕노릇은 또 제대로 했고
뭐 블로킹도 좋고 그리고 리시브가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저는 정광인은 뭐 잘 데리고 왔다. 정광인 데리고 옴으로써 옥저도 그래도 좀 전략 강화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터도 저는 그래도 옥저가 조금 더 안정감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이민규라든가 광명이라든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옥저 역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화재는 송명근도 없고 좀 검증이 안 된 그런 조금 도박이라 해야 될까요? 장신 세터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조금 검증이 더 된 거는 옥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옥저가 이 국내 자원들이 조금 더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터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이제 그 배구 그리고 그 여자 배구 그리고 남자 배구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세터거든요. 세터.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화재는 좀 이제 맞춰본 것도 조금은 더 적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거 옥저 역배 보겠습니다. 역배 프렌에 이것도 언어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삼성화재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셧아웃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제처럼 어제 그 걔네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 옥저 승 프렌 승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어버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사실. 뭐 갑자기 셧아웃 낼 수도 있고 뭐 3대1 가도 좀 기준점이 빡세서 저는 그냥 굳이 본다면 오버지. 언어버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퍼 대 도로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배구가 개막하니까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나는 이게 배구가 그거 같아요. 최적화된 것 같아요. 이 프로토에 있어서. 최적화된 종목 같아서 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일단 페퍼 그리고 도로공사. 일단 페퍼는 여러분 작년에도 뭐 너무 못했죠. 너무 못했고 그래도 뭐 올 시즌 좀 야심차게 뭐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크게 기대 안 돼요. 뭐 용병도 뭐 데리고 오긴 했지만 뭐 웨더링턴 뭐 데려오긴 했지만 얘가 뭐 드래프트 1순위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평가는 가장 높겠죠. 근데 막상 좀 까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쿼로는 이제 그 미들블로커를 데려왔어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걸로는 이제 고예림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정아가 어쨌든 연봉도 많이 받고 예전에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박정아가 사실 페퍼에서 보여준 게 많이 없죠. 옛날에 막 그때 포스를 못 보여주고 리시브가 너무 약해. 박정아가 리시브가 개판이라 이제 고예림을 데려옴으로써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리시브적인 부분을 그러고 이제 박정아를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엄청나게 전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일단 용병들의 활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줄지 이거는 까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큰 기대는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도로공사가 정말 기대되는 게 전 도로공사도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 모마가 이제 도로공사로 왔죠. 모마는 이제 뭐 익숙하잖아요. 현건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증명을 좀 검증이 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모마도 뭐 좀 작년에는 지난 시즌에는 기복이 좀 심했거든요. 기복이 심했고 뭐 감독 마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모마도 뭐 한번 터지면은 파괴력이 꽤나 있고 폭발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아쿼 이제 타나차 지난 시즌에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지난 시즌 여배 통틀어서 아쿼 자원 중에 타나차가 제일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 라인이 모마, 타나차, 강소희 상당히 단단하다고 봐요. 어쨌든 강소희도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손에 꼽으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은 저는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미들에도 뭐 배은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이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세 보여요 개인적으로 세 보이고 그리고 뭐 세터도 사실 이제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김다은이 어린 나이에 이제 주전 뛰면서 성장을 좀 했죠.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나이에도 사실
그렇게 좀 해줬다는 것 자체가 뭐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잘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사실 그 여배 세터들 수준 보면은 저는 김다은 정도면 사실 그래도 받고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세터가 뭐 엄청 좋다 도로공사 이건 아니더라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페퍼가 이제 주전 세터로 예상이 됐던 이원정이 이제 부상이라 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이 세터 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도공 승의 마인승 그리고 179.5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도로공사는 좀 이제 검증된 자원들이 많다. 모마, 타나차 그리고 강소희. 근데 페퍼는 새로운 용병들 한번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또 몰라요. 근데 웨더링턴 얘가 또 하드 캐리 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하드 캐리를 하려면 세터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그 걔네 누구야 걔네 한전 제가 말했잖아요. 한전 그 베놈 걔도 좀 주목을 많이 받지만 한전 세터가 불안해서 뭐 하이볼 처리마다 끝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뭐 제대로 된 공격 잘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도공승 볼게요. 뭐 타나차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뭐 국내 자원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도공승 마인승 그리고 179.5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